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복돌이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타이밍상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거라 예측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쥐아리미, 진 쥐아리미, 예, 상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이게 너무 진짜 시끄럽게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한다 뭔다 이게 갬성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북한이 전쟁을 한대 약간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 야, 그 북한 김정은을 이 2001년생 여자애가 묻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 그치? 그래서 이 자리미가 어떻게 우리 김정은을 묻었냐 하면 결국엔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을 차린 그런 뭔가 상도덕의 위반으로 결국에는 김정은까지 묻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백두혈통을 묻어버리는 최고 위협을 달성했는데, 뭐 너무 시끄러워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이야기들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리고 우선은 이게 참 오랜만에 빵 터졌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크게 터지는 사건들 있잖아. 그래서 뭐 유튜브 내에서도 이래저래 뭐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사건이 이게 이슈화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게 뉴스까지 타가지고 전국구로 이게 진짜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 내에서 정말로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용찬우지. 용찬우 사건이 진짜 크고 오래 갔잖아, 그지? 그게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미 사건 같은 경우는 유튜브 내 사건보다는 조금 더 퍼진, 전국구로 퍼져버린 상도덕의 위반으로.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구글에서 상도덕 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뉴스가 떠 있는데, 내가 상도덕 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중앙일보에서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 상도덕 없다 논란 이게 나오고, 그리고 조선일보도 나왔어. 망하는 것도 경험, 탕후루집 옆에서 탕후루 팔겠다는 67만 유튜버. 그래서 야, 조중동 다 나왔다니까. 조중동부터 진짜 유명한 매체란 매체는 다 나왔고, 그리고 KBS에도 박제가 됐더라고. KBS에도 박제가 돼가지고, 이미 뭐 사람들 반응은 다 그래. 뭐 그 와중에는 KBS에서는 이게 배대식이었어. 진자림 씨 뉴스 진출 축하드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다들 뭐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업자들을 위한 상도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상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손을 넘어버렸다. 야, 거의 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 최소한의 것들이고, 법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개인 이기주의, 한탕주의, 각자 도생에 목숨 거는 시대다. 남들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인드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는 연예 대통령 이진호, 우리 진호엠이 또 가셨더라고. 진호엠 가셨고, 그리고 더 놀랬던 게, 야, 우리 구지역도 갔어. 그럼 깜짝 놀라고, 구지역이 여기를 왜 갔지? 그래서, 구제역과 우리 진자림 간의 그런 뭔가 사이는 약간 좀 끈적진 게 있지, 그치? 나는 맨 처음에 진자림이라는 이 스트리머를 어떻게 알았냐면 구제역 때문에 알게 됐거든,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역의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뭐 굳이 또 내가 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한편으로는 좀 보면 무서운 게, 유튜버들은 뭔가 하나 잘못하잖아. 잘못하면 평생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와중에 또 구제혁은 또 여기 참 프로 정신 대단하다, 그지? 진자림 이 가게를 또 방문해 봤고, 그래서 구제혁 여기 유튜브 영상 보면 싫어도 많이 달려 있는데, 근데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가도 늦지 않는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쨌든 뭐 우리 연예학 석사 구제혁님 이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커진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잖아. 뭔가 굉장히 크게 터져야 될 타이밍에 걸리면 되게 빵 터지고, 그리고 큰 사건도 더 큰 사건 밑에 묻혀버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사건이 이제 묻혀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탕후루 사건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크질 일인가? 북한의 그런 김정은의 도발을 묻어버릴 정도로 전쟁을 하겠다는 이것마저도 불쌍할 만큼 이 정도인가라고 해서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한 번씩 빵빵 터질 때가 있어. 그리고 유튜브들 같은 경우 이러나 저러나 하나의 그런 광대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약간 이 군대에서 말하는 샘플 같은 거지. 군대에서도 일부러 한 명을 조져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 그때 걸리면 엄청 심하게 조져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진자림도 이런 케이스라고 해.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요게 윤로카스 경제는 차가운 거라고요. 교촌 먹는 이 그지 새끼들아. 약간 잠깐만 뭐지? 교촌 비싸다면 먹지 말라고 말했던 청년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윤 루카스마저도 자기는 그렇게까지 차갑지 않다. 항상 차가운 자본주의를 강조했던 윤 루카스마저도 진자림의 이런 상도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나 역시도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이 진자림의 가게 환상탕후루지 이거를 내가 모르고 봤잖아. 내가 모르고 봤는데 옆에 왕가탕후루 옆에 있는데 만약에 저게 생겼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상도덕 없다 나도 욕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스트리머가 아니더라도 야 진짜 상도덕 없다 나도 욕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내가 탕후루를 뭐 먹지도 않지만 탕후루를 사 먹을 때면 굳이 환상탕후루는 가기 싫은 상도덕의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상도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규율 같은 거거든. 규율 같은 거야.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나도 안 할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유부남이랑 유부녀를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야 분가분가 하고 이렇게 뭐 이게 야설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뚜라먹고 이러다 보면 뭐 이제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진 않아.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근데 민사 걸리면 요새 말했잖아. 2천만 원 그냥 기어낸다고. 어떻게식든지 이 사회가 처벌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여잔데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A라는 놈이 어떤 미친놈이 가서 이게 빨먹어도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맞지?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말겠지. 둘 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이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야,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는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라는 우리 사회는 암묵적인 규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생겼냐 하면 결국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내 여자도 똑같이 그런 걸 당할 수가 있거든. 결국엔 여기서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야, 우리 서로 임자 있는 여자는 건들지 말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상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유튜브 얘기하다가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자를 만나다 보면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뭐냐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남자친구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여지를 준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네가 잘하면 네가 지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주거든 이게. 나는 그러면 뭐라고 해? 야 이거 진짜 상도 없는 년이라고 이거 진짜. 왜냐하면 난 그 얘기 들으면 난 이 여자 만정이 뚝 떨어지거든 진짜. 이렇게 의리 없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진짜. 바로 그 나가리 시켜버린단 말이야. 왜? 얘는 나중에 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단순히 진자림이 60만, 70만 유튜버라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 만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이게 불문율 같은 걸로 굳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위반해 버린 거야.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간통이란 게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불륜이면 그렇게 분노를 하잖아. 남자가 바람을 피든 여자가 바람을 피든 다 가가지고 씨발 신상 까버려 전부 다 조져버리잖아.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이제 불륜이나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상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도덕을 이제 명백하게 위반해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짤방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알바 초대 목록 보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 우정인부터 시작해갖고 뽀금이 초단 마젠타. 아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난 찌모햄 되게 좋아하거든. 14번에 찌모햄 있더라고. 그래서 찌모햄 있으면 찌모햄 알바하는 날에 솔직히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래서는 뭐 갈 수도 없잖아. 그치? 이래서는 사람들도 이제 이 여론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그치? 도와주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근데 이 진자림이라는 애한테 그렇게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은 게 얘가 이제 01년생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얘가 나빠서 이걸 말려 죽이겠다 이럴 애는 절대로 아니야. 이거는 그냥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야. 주변에 어른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잖아. 그러면, 언니,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언니, 여기에 탕후루 가게 차리면요. 좋대요, 언니. 어?
이게 내가 보기엔 얘는 01년생이면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특히 내가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스트리머를 한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런 걸 몰라. 까막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연예 유튜버도 막 사회생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생활을 얘기했는데 듣다가 가소로워가지고 근데 왜 저런 헛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스트리머만 했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주워 들었던 얘기는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게 모르는 거. 그리고 나는 같은 관점에서 우리 쥐아리미 같은 경우도 얘가 뭐 알고 그랬겠냐 알고 그랬겠냐 모르고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 이 수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좀 개선의 여지, 이게 여론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여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했을 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뭐 가게가 연달아 있는 경우 있잖아.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우리 울산에도 앞에 보쌈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어, 삼산동에. 그 가게가 옛날에 얌동에 있을 때부터 난 이게 갔거든. 우리 집 바로 옆집, 우리 집 근처라 가지고. 근데 그 집이 크게 확장을 해서 얌동에 차렸는데,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줄 서서 먹어. 줄을 서도 못 먹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옆집에 보쌈집이 또 다른 보쌈집이 슬그머니 하나 생겼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잉 수요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도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구매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진자림 가게가 엄청나게 박이 터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왕가탕으로까지 낙수 효과라고 하지. 이런 게 된다면 상관이 조금 이 여론이란 게 잠잠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환상탕으로 가게, 진자림의 환상탕으로 가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투수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 무조건 진자림 보러 가는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도 진자림 기다리고 옆에 있는 그런 다른 탕으로 가게 갈 여지는 없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뭔가 조금 어렵긴 어려워. 그래갖고 지금 현재 쥐아리미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되게 엿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이러면서 되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뭐 그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는데, 근데 뭐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자리미가 설마 야 옆에 있는 가게 좆대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겠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몰랐던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스트리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이번에 여론의 문매는 굉장히 거세게 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는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몰랐으니까 몰랐으면 뭐 사과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가 좀 이제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상도라는 것들을 뭐 어떻게 뭐 지금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은 걸 이제 다 빠개놓고 뭐 이제 업종을 체인지하거나 뭐 그런 일은 뭐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뭐 될랑가 모르겠고 이래저래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당장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계자 박는 게 우선이지, 그렇지? 그래갖고 좀 도계자 빨리 박아가지고 이 성남 민심을 조금 잠재우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도 좀 많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가게를 망하는 게 이게 강한 뭐 물론 가게 같은 거 하나 차려갖고 망해 먹어도 굉장히 많은 교훈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전 국민한테 돌팔매를 만든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뭐 인생에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걸 느끼거든. 요새 용찬호 또 2차전 시작했다는데, 용찬호가 옛날과 달리 되게 강해졌잖아요. 옛날과 좀 더 강경해졌잖아. 그치? 그래서, 용찬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할 말이 되게 많긴 한데, 근데 오늘은 뭐 용찬호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일단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의외로 또 이게 사과할 거 도계자 받고 그러면, 대중들이 또 금방 풀어줘.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돌 던지는 건 돌 던지는 사람 자유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저 01년생이가 일부러 옆에 왕가탕으로 좆대 봐라 이래갖고 차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생각이 없었던 거야. 생각이 없었던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생각이 없었던 거고, 내가 보기엔 요게 더 가까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로서는 뭐 다들 돌 던지지만 나는 뭐 굳이 내가 돌 던질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이 진자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지금 어차피 김정은이 막 전쟁한다고 도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빠 전쟁 날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야 진자림이 패자, 야 이런 여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치? 씨알도 안 먹히고 있잖아.
여론이. 그래갖고, 이런 것도 조금 재밌는 것 같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씨,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 얘기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뭐 여튼 간에 뭐 도섭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